네, 출제 유형을 보시면 출제 형태를 보시면 그 출제 형태에 보시면 제목이 13 진료실 진료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진료실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항목을 보면 항목이 고광표, 한철수, 김은희 이 뭐죠? 환자명이죠. 환자명. 환자명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밑에 법내에 보면 만족도 진료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명과 진료비 만족도 이 세 개의 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빠지는 거예요? 이 진료실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진료실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진료실을 빼고 선택하려면 선택하고 이 진료실 빼고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고 네, 선택. 이때 미리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네, 두 개 선택하고 밑에 똑같이 진료비 만족도를 똑같이 범위 지정합니다. 네, 똑같이 지정합니다. 되셨나요? 지정해 보세요. 다 되셨나요? 네, 됐으면 삽입에 가서 세로막대 묶은 세로막대형이거든요. 묶은 세로막대형을 누르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나옵니까? 밑에 고광표 한철수 이렇게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보자. 삽입에. 삽입에 가고 싶죠. 거기 보면 차트 중에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첫 번째 겁니다. 네, 그거 맞아요. 아니요, 그 옆에 세로막대. 네, 그거 누르세요. 다시 지정해. 두 분 다 다시 지정해야 돼요. 지워봅시다. 네, 다시 다른 데 클릭. 컨트롤 제일 처음에 누르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그래, 눌러서 컨트롤 누르고. 네,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맞아. 색깔이 회색이 안 나오네 한철 원래 하나의 셀은 8,000셀이라서 안 나옵니다. 그냥 계속 불러요? 네, 계속 컨트롤 누르고 있어야지 안 네, 떨어지겠죠. 진료비 그 다음에 또 옆에 거 보고, 네, 똑같이 계속 지정하세요. 계속. 네, 수평으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요? 맞아. 근데 두 번 지금 한 개 더 하셨어요. 그 삽입에 가보세요. 삽입. 네, 그거 누르세요. 네, 맞아요. 다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한번 제일 처음부터 컨트롤 누르지 마시고 하고 그 다음에 이가 달라요. 이렇게 한번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을 여기까지 3개 해야 되는데 두 번째까지만 하고 하나만 찍었어. 그러면 두 번째 거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거는 또 3개 다 묶음을 해서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가 맞아야 돼요. 왼쪽 거 3개 선택했으면 오른쪽 거도 3개 선택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묶음 두 번 선택하는 건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다면 다시 지정을 하거나 그 2021부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잘못 지정했다. 그러면 내가 1진료실 빼야지 하면 뼈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클릭을 하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네. 3개 선택하고 네. 이진료실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목도 포함되어야지 밑에 있는 법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이동으로 갑니다. 차트 이동으로 갑니다. 차트 이동. 네, 차트 이동 새 시트. 새 시트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제4 작업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제4 작업. 네, 제4 작업 적으셨어요? 네, 제4 작업을 적고 적었나요? 적고 확인 버튼. 이때 내가 제4 작업을 만들어 놨어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제4 작업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걸까지 제4 작업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4 작업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똑같은 이름은 시트에 똑같은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트 이동을 하는데 제3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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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덮어 쓴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제1작업, 2작업, 3작업까지만 만들고 나머지 차트 시트는 따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제4작업 1작업에서 만들면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끌어서 제4작업을 뒤쪽에 갖다 둬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차례대로 해볼게요. 4번이 차트 디자인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거는 오른쪽 눌러서, 아니다. 오른쪽 누르는 게 아니고, 위에 차트 디자인에 가서, 위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빠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에 몇 번? 레이아웃 3번. 예. 그리고, 스타일 1번. 요 스타일 1번 차트 스타일은 이 위치에 있어요. 차트 스타일 1번. 네, 따로예요. 차트 레이아웃은 빠른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알겠습니까? 네. 네, 그다음 차트 글꼴 채우기 효과 요걸 한번 해요. 차트 영역은 어디냐면 봐 보세요. 여기가 차트 영역이에요. 여기가 차트 영역. 이 안쪽이 그림 영역. 그래서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하는 거예요. 네, 클릭하고 굴림 11포인트입니다. 홈에 가서 굴림 적습니다. 굴림 11포인트 넣겠습니다. 굴림 11포인트. 그 다음에 서시에 가서 이거는 여기 서식에 가도 되고요. 오른쪽 누르면 제일 밑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는데,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열려요. 거기서 채우기에 질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이라고 나와 있는 분 눌러서 네, 파랑 박엽지 네, 눌러주고. 됐어요? 다시 해볼까요? 여기 클릭하고 보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누르고 그 다음 질감을 열어줘야 돼요. 질감 열어서 파랑 박엽지. 네, 안쪽 클릭을 하고 안쪽 클릭하세요. 안쪽 클릭하고 네, 단색 채우기 색 흰색입니다. 흰색 채우고 네, 그림 채우기 흰색. 여기 보면 흰색 배경 1 이렇게 돼 있죠. 흰색 그럼 배경 1은 뭐냐? 네, 이름이 흰색이 흰색 배경 1이에요. 흰색 따로 배경 1이 따로가 아니고 차트 제목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넣어주세요.
이게 보자. 이게 바뀌어 있지요. 글자 적고 제가 요 바꿀 때 어떻게 하랬어요? 커서만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했죠. 요 선을 클릭하거나 ESC 버튼을 눌러서 한번 빠져나오면서 선택해야 된다. 굴림 굵게 20포인트입니다. 홈에 굴림 굵게 20포인트를 넣겠습니다. 채우기 흰색 배경 1입니다. 배경 1. 그 다음에 테두리 넣겠습니다. 테두리. 예, 아까 그 서식에 가면 밑에 선이 있어요. 테두리. 실선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진료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변경을 보조칙으로 지정하시오. 여기가 어렵고 여기는 틀리면 수습하기가 힘드니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네, 변경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에 혼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보이십니까? 혼합. 이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차트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지금 보면 아까 진료비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변경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진료비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보조축 지정하고 이렇게 바꾸면 위에 보면 두 개 다 꺾은 선형이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원래 만족도는 세로 막대였었잖아요. 세로 막대를 다시 복귀하고 보세요. 진료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 체크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돼 있어요. 묶은 세로 막대형.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다시 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차트 종류 변경. 혼합에 제일 끝에 혼합 누르시고, 네, 혼합. 그 다음 진료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눌러주시고. 차트 종류 변경. 없어요?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요? 아니, 오른쪽 마우스. 아니, 거기 여기서 해야지 항상. 그것도 차트 아, 종류 여기 있네. 변경. 네. 혼합. 네, 묶은 세로 막대형 아니고 진료비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식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표식이에요. 저 점 있죠. 그 점 중에 하나인데 제일 첫 번째 게 이거예요. 이름이 나와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맞죠? 네. 그리고 보조축 체크하세요. 네. 보조축 체크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밑에 묶은 세로 막대형 체크. 됐죠? 그 체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요거 하나만 되죠, 하나. 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해요, 보조축은. 그러니까 이거 밑에 거 체크하려면 보조축이 없어지는 겁니다. 보조축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축이 생긴 게 보조축이에요. 보조축이 하나만 존재해야죠. 그리고 이 약간의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 지금 막대하고 꺾은 선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조축을 만들어서 혼합형을 쓰는 차트는 어떨 때 이런 걸 쓰느냐 하면 보통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 꺾은 선형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너무 비교할 때 그 비교되는 대상의 값이 차이가 많을 때에는 서로 비교가 안 돼요. 아까처럼 하나는 바닥에 붙어서 나오게 되죠. 무슨지 이해갑니까? 막대나 꺾은 선형이 마찬가지로 두 개를 똑같은 선상에 두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한다? 보조축을 하나 더 두는 겁니다. 예. 결론은 뭐냐면 두 개의 데이터 차이가 많을 때는 비교 막대나 이런 것들을 못 쓰니까 축을 두 개 줘서 비교를 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계열. 이제 보세요. 계열이라는 건 뭐냐면 막대나 꺾은 선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선이나 막대를 이야기하는 게 계열입니다. 그 계열이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출력대를 참조하여 표식과 레이블 값을 표식, 표식이라는 점 있는 거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요것을 세모로 보세요. 오른쪽 열려 있습니까? 채우기 선에 가면 선이 있고 표식이 있죠? 그게 표식에 들어갑니다. 표식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 있죠, 밑에. 표식 옵션 다시 열고 기본 제공 버튼 누르고 삼각형이죠. 삼각형 맞아요? 세모 크기 10 과 레이블 값 표시. 이 표식을 넣는 것과 레이블은 별개예요. 따로예요. 그래서 다시 넣는데 레이블이 뭐냐면 막대나 꺾은 선형 위에 보면 숫자나 항목이 표시되어 있어요. 보통 ITQ 엑셀에서는 숫자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 3-113페이지 출력대를 보면 최고 만족도에 98점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98점이 레이블인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넣게 되면 전체의 값의 위에다 값 위에 그 계열 위에 다 표시가 돼요. 위에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요런 데도 다 표시가 되고 요 꺾은 선형에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넣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계열에만 넣을 거다라는 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 막대만 넣는 거잖아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대가 다 선택이 되죠.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하나만 선택되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차트 디자인으로 갑니다. 차트 디자인에 가면 제일 왼쪽 편에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있어요. 요소란 이 차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들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레이블이 나오고 그 안에서 어느 쪽입니까? 바깥쪽 끝에 레이블이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출력대와 같이 바깥쪽 끝에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98점 표시됩니까? 요것만 딱 표시돼야지. 다른 거에 표시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레이블 표시. 눈금선에 하겠습니다. 선 스타일 파선. 눈금선이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눈금선이 세로축이 눈금선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걸 눈금선이라고 불러요. 이 눈금선은 마우스로 클릭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식에 가서 위에 서식입니다. 서식에 가서 또는 요 왼쪽에 보면 채우기 선 있죠? 똑같습니다. 가서 선에 가서 여기서 할까요? 오른쪽에서 가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정색으로 넣고 검정색 하면 되게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겹선 종류 밑에 대시 종류 대시는 그 네 번째 점에 파선이 점점점 길게 되어 있는 게 대시입니다. 그 파선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됐죠? 됐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축은 항목축이 있고 갑축이 있어요. 세로 갑축, 그 다음 보조축, 항목축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로 돼 있어서 축의 값을 바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갑축은 자동으로 숫자가 바뀌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를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 보십시오.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을 봐보세요. 끝에 축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축 옵션 열어보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서 시작이 0, 끝나는 게 120이에요. 최소값 0, 최대값 120 맞죠? 그 다음에 차이값 얼마예요? 차이값은 20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표시 단위,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표시 단위는 건들지 않아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표시 단위가 출력 형태와 다르다면 뭐가 틀렸을까요? 1작업에 있는 표시 형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작업에 가서 표시 형식을 고쳐야지, 여기서 고치시면 1작업에 있는 내용의 표시 형식이 그대로 유지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에 축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출력 형태가 다르다, 그 표시 형식이 다르다, 뭐 이게 원하다 이러면 제일 작업에 있는 내용이 원화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화이면 아 내가 앞에가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이 축 옵션이 최소값 0, 최대값 얼마예요? 예, 18만 맞죠? 주 단위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주 단위 3만이에요. 주 단위가 지금 2만으로 나와 있는데 3만으로 고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럴 경우가 있다고 했죠. 제가 여기 있는 숫자를 고쳤는데 수정이 안 된다. 예, 그거는 왜 그렇다고, 왜 그렇죠? 요거는 이 엑셀에 있는 형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기 그 시계 옆에 보면 지금 이 프로젝터 화면에서는 모니터를 하나 제 거 잡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 시계 옆에 보면 여러분들 거 거기 IME 모드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 버튼을 눌러서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거가 선택되어 있어야 여기 있는 수치도 정확하게 들어가요. 알겠죠? 네. 그 주의하세요. 글자 칠 때나 이런 숫자 적을 때나 네, 다 영향을, 파워포인트 엑셀이 영향을 받으니까 네. 이 숫자를 고쳤는데 안 고쳐지더라. 뭘 하라고요? IME 모드를 보시라고요. 네, 여기까지 됐고요. 법내명을 변경하고, 자, 법내명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법내명이란 이 부분입니다. 만족도 진료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단위 원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네, 여기에 한 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터는 어디에 둬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선택에 갑니다.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지금 진료비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 게 아니고 두 번째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하고 편집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이 글자가 진료비 단위 원이잖아요. 네, 바꾸려면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대로 입력을 네,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계열의 이름이 주소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지워버리고 내가 직접 입력을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또 확인 눌러주세요. 내가 안 바꿨나?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 바뀌었죠? 위에 중간에 왼쪽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표시한 건 아닌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버려. 네, 그 다음 적겠습니다. 네,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갑니다. 네, 도형에 갑니다. 네. 설명서는 어디 있냐면 그 제일 밑에 도형에서 제일 아래에 설명선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 설명선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선택하고 위에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점 잡아서 꺾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최고 만족도 적어볼까요? 네, 최고 만족도 하고 보세요. 여기에서는 글꼴이나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하시오라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보면 도형 스타일이 있는데 도형 스타일을 눌러줘서 설정을 합니다. 어떤 걸로 설정을 하느냐면 하얗게 나오는 게 첫 줄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줄이나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로 선택하시면 돼요. 네, 눌러볼까요? 네, 자동으로 글자 검정색 되고, 네, 그 다음에 윤곽선 나오죠? 가운데 정렬만 하면 되겠죠? 네, 홈에 가서, 네, 맞춤에 가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두 개 다 눌러주세요. 그런데 내가 글자가 밑으로 떨어지더라. 이렇게 글자가 밑으로 떨어지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그 상자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행태에 맞게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것만 하고 10분간 휴식 할게요. 보세요. 밑에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밑에 보시면 선이 없어요. 선이. 출력 형태. 시커멓게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실선. 다시 네, 클릭하고 실선. 그 다음에 실선 됐습니까? 네, 검정할게요. 그 다음에 왼쪽 축에도 선이 없어요. 네, 선 넣어주세요. 실선 눌렀죠? 네, 오른쪽 축에도 선이 없어요. 실선 넣어주세요. 왜? 보니까 여기에 그게 네, 됐습니다. 다시 됐어요? 다 됐어요? 네. 이렇게 색깔이 까맣게 나와야 됩니다. 안 되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그래 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이거 밑으로 이렇게 그 점은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네, 보세요. 클릭을 하고 이 노란 점 있죠? 이 노란 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밑으로 갈게요. 조금 내리세요. 그거 이렇게 넣으면 아닌가요? 절대 캐치를 넣으면 안 되고 클릭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요. 맞추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굵게 만들어 놓는 다 전신에 다 굵은데 왜 이렇게 굵지? 선을 넣나 보다. 실선. 이거 전체를 실선을 했나 보다. 뭐지? 왜 글자들이 다 이래요? 아까 이거 잡아서 실선했거든요. 이쪽에. 다른 데 잡았나? 클릭해 보세요 다시. 숫자로 클릭해야 돼요. 숫자. 네. 이렇게 실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숫자로. 네, 숫자를. 혹시 이 윤곽선이 여기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
없음, 윤곽선 없음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전체를 클릭하고 이 윤곽선이 있거든. 윤곽선 없음 한번 눌러주세요. 됐어요? 홈에서요? 아니 이 서식, 서식. 클릭하면 서식이라고 나오는데 네네네. 글자의 윤곽선 없음. 했어요? 윤곽선 없습니다. 그쪽 말고 저쪽에 텍스트 윤곽선 글자. 없음 뒤에 아무것도 눌러주세요. 윤곽선 없음. 없어. 네. 이거 그걸 뭐였지? 누르셔가지고 글자의 윤곽선이 들어요. 아이고. 조금 쉬고 하죠.